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딜봐야죠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뚝심 있게 또 전략 챙겨봐야겠죠. 오후장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하나씩 등장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간밤 국채금리의 안정세 그리고 국제유가가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심은 금물일까요? 위험 신호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로는 위어크 파산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체크해 봐야 할 위험 신호가 있을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자면요. 전일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또 10년물 국채 입찰 등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조사통계국 100주년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맡은 파월 연준 의장은요.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전통적 예측을 넘어서야 한다, 흔들림 없는 지성과 동시에 유연함, 민첩성을 결합해야 한다 등등 직접적으로 시장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피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10년물 국채 입찰은요, 어제 3년물과 같이 완판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다소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응찰률 2.45로 400억 달러라는 발행 규모를 감안을 한다라면 수요를 충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흥행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막대한 물량을 다 소화해내면서 채권 시장을 안정을 시켰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4.5%를 하향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물 모기지 금리 또한 7.91%로 고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주택 재융자가 전주 대비 2% 반등하면 한 달 만에 반등하면서 한 달 만에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채권 금리가 안정됨에 따라서 미국 부동산 시장 또한 안정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항상 의외의 곳에서 터지기 마련이죠.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위어크의 파산에 대한 이러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위어크의 북미 69개 지점이 임대차를 종료를 했고 또 이 중에 38건이 뉴욕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플랫아이언과 같은 뉴욕 대표 빌딩들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세수 중에서 오피스 비중이 21%를 차지하면서 안 그래도 상업용 부동산 공실 증가로 인해서 지방정부 예산 삭감이 우려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가 약한 클래스 B가 자초 자산이 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보다는 중소형 은행의 타격 우려가 되는 시점이고요. 이는 잠재적인 시장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는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에 나서고 있으면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터, 게임,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같은 다양한 섹터가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섹터의 하락세를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은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 또한 외국인들과 함께 삼성전자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에서 공개한 스텔스 물질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일 시간에부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바로 ADM 코리아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ADM 코리아가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화순 코퍼레이션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오늘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텍 또한 새롭게 스텔스 물질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시가를 이탈해서 음봉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그 외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인적 분할을 통해서 재상장된 조선내화 그리고 CR홀딩스가 나란히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게임 관련주로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엑토즈 소프트가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로봇 관련주로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아진엑스텍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빈대 관련주로 아미노로직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 메타랩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인 MT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고요.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으로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테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거래 대금 감압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전면 금지가 1일 천하로 끝난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제 은행들의 신용 경색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워크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다시 한번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을 타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의 하락은 분명 증시에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한때 과하게 치솟았던 시중금리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상 급격한 하락은 나오지 않겠지만 상승 모멘텀 또한 부재한 것은 사실이죠. 여전히 높은 금리와 또 러우 전쟁 그리고 이탈 전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수급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지속적으로 시장을 좀 관찰하면서 섹터 간 순환매를 이용한 단기 스윙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저 또한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흘러들어가는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코너인 쌍끌이 1타 강사를 통해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매일매일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수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답답함을 달달한 공약 섹터로 돌파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가상현실 관련주입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골고루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로블록스의 급등세와 삼성, 퀄컴, 구글의 XR 동맹 소식까지 겹치면서 시세를 받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 사실상 시장에서 오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 7일이었죠. 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MX 사업부가 첫 XR 기기의 생산 시점을 내년 12월로 확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을 3만 대로 잡았고요. 향후에 XR 기기 시장에서 애플의 비전 프로, 메타의 메타 퀘스트와 주도권 경쟁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애플은 내년 초에 비전 프로를 연간 판매 목표 15만 대 수준으로 판매를 개시를 하고 추가적으로 보급형 제품의 VR 기기를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 하반기 메타에서 출시한 메타 퀘스트 3는 가성비를 잡은 중저가 VR 기기라는 점과 또 전작 대비 부피를 40% 축소시켰다라는 점 등으로 인해서 전작 대비 호평을 받고 있죠. 삼성은 내년에 XR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선언을 했고요. 올해 퀄컴, 구글과 삼각동맹을 결성을 하고 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로블록스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일반 활성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습니다. 체류 시간 또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로블록스가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내년부터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로블록스 강세에 힘입어서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게임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로블록스의 성장은 게임 섹터의 성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메타버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처음으로 알린 기업이죠. 로블록스의 성장은 곧 게임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의 성장을 의미를 하고 또 메타버스의 성장은 가상현실 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게임주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내년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가상현실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바로 이노 시뮬레이션인데요.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달에 또 추천을 드려서 빠르게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죠. 오늘 제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XR 솔루션 기업입니다. XR을 활용해서 뭐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터와 XR 가상훈련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국내 1위 XR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세계 20여 개국의 수출 실적도 가지고 있죠. 또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옴니버스 3D 개발 플랫폼을 비롯해서 도구를 채택하면서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리허설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동사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현대자동차에 보급한 바도 있고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또 올해 영업이 흑자정원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시장에서 주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노 시뮬레이션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앞전에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을 빠르게 챙겨드린 종목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재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15,400원 그리고 손절가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상현실 관련주로 이노 시뮬레이션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전략 제시해 주시면서 수익을 챙겼는데 다시 한번 제공략 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목표가 15,400원, 손절가 10,000원 체크하면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달달한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하잉크 코리아 보겠습니다. 이 종목 정말 빠른 속도로 목표가 달성에 성공한 종목이죠. 벌써 20% 넘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수익 극대화 해볼까요? 네,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에 도달하면 일단은 수익을 일부라도 챙기고 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운영 업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까지 지속해서 홀딩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목표가 7,500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본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7,500원 목표가를 돌파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저항권에서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도 좋을 종목이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가 또 146종 모바일 게임 시장에 신사업 승부수를 던졌다는 소식이 나오면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또 목표가 돌파하면서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하잉크 코리아 오늘 목표가 달성에 성공하면서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21선 지지라인 체크를 하시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네요.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아진 엑스텔. 이 종목 어제 상한가 그 기염을 뿜어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상방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목표가 올려봐도 좋을까요? 네,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5월에 추천을 해서 40%가 넘는 수익을 드렸고 오늘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올랐지만 상승을 했지만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하죠. 오늘 조금 전에 추천드린 이노 시뮬레이션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 납품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오늘도 차트 보시면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13,000원을 이탈을 한다라면 조금 더 눌러주고 돌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진 엑스텍의 저력이 놀랍습니다. 13,000원 라인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달달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